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그리 즐겨하진 않았어요. 음식 만드는 걸 워낙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서울대 출신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건데 저는 남편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비교당하게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인정을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모습에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욕하기도 하고 그랬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됐어요. 제가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제 가게를 처음 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름 이곳저곳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처음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때였죠.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보니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제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분이 제 가게를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곳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에 무슨 일인지 여쭤봤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리모델링하는 가게 주인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번 주부터 저희 가게 앞에 계셨던 것 같아서요. 아, 리모델링 중이시면 어쩐 업종에 들어오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층에 있는 홍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조금 도와드릴까 해서요. 저희 회사 밑으로 오게 된 것도 인연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그때 처음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2층에 있는 홍보회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1층에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걸 봐서 뭐가 생기는 것 같으니 본인한테 홍보를 맡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 가게를 계속 기웃거렸던 거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차피 저도 홍보를 하려 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고민이 되세요. 제가 이제 막 사업장을 열어서 여윳돈이 없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홍보회사를 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홍보를 시작하진 않았죠. 그렇게 저는 사업장을 오픈하고 첫 달은 확실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부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약 반으로 줄더라고요. 시작하고 벌어들인 순수익이 200만 원이었는데 둘째 달이 되면서 약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솔직히 100만 원 벌자고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2층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홍보에 고민 중이신가요? 요즘 비슷한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게 밑으로 오신 것도 인연이니 일반적으로 받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홍보 진행해드릴게요.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저도 이번에는 홍보를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흔쾌히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관련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홍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로 가게용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마카롱 가게들도 한번 찾아봤는데 본인들만의 특별한 레시피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홍보할 때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니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따로 홍보를 맡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도 굳이 발품 파는 것도 힘들고 2층 사장님이 홍보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저희 가게에 대한 광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후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셔서 사진을 찍으며 이곳저곳에 올려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하던 거랑 별 차이 없는데 란 생각이 허무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나름 페이스북 같은 곳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있긴 했었나 봐요. 혼자 글 올렸을 때랑은 다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층 사장님이 저희 가게 홍보를 맡아준 뒤로는 100만원, 많아야 200만원이었던 순수익이 400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며 이래서 사람들이 따로 광고를 맡기는구나 싶었죠. 확실히 많아진 매출을 보면서 2층 사장님 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아진 손님들 덕분에 재료도 더 많이 구비해야 하고 정신없어지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다 문득 2층 사장님께도 제가 만든 마카롱을 좀 가져다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사장님만 오셔서 저희 가게를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의 직원이 계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더 낫잖아요. 조금 넉넉하게 마카롱을 포장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 마카롱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홍보해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일 인기 있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으니 한번 먹어보세요. 2층 홍보회사를 올라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약 20평 정도 되는지라 2층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좀 많이 있을 줄 알고 넉넉하게 포장해서 갖고 올라갔는데 사람은 사장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진 않아서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어요. 외근을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외근 가신 건가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직원분들이랑 나눠 드시라고 마카롱 좀 가져왔어요. 직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몰라서 넉넉하게 싸우긴 했는데 혹시 직원분 몇 분이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족하면 좀 더 가져다 드리려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하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로 나가는 게 없다 보니 여러모로 저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카롱 가게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여러 직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장이 혼자 맡아서 진행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마카롱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남편이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저희 가게 홍보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직원분들이 같이 진행해 주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이 없다 보니 항상 사장님만 저희 가게 오신 거였군요. 저는 사장님께서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들으니 마카롱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 남편은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보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또 싫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3달째였나? 남편 쪽에서 슬쩍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금 이른 말이긴 하지만 나는 항상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너 생각은 어때?
1, 2층에서 같이 사업하면서 의지하면서 생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여자들도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추세다 보니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솔직히 저도 한편으로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 보며 부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결혼하자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본 날은 저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면서 이곳저곳에 훑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지 먼저 물어봤죠. 그러자 나는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2층 홍보회사 사장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교제한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잠깐 들린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한참 사람들이 많이 빠진 시간대라 저도 여유가 생겼을 때였어요. 사실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었던 때였으니 저도 시어머니가 궁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점수도 딸 겸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대학 어디 나왔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결혼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혹시 대학 어디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온 거 알고 있지? 사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본인 사업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애가 똑똑해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요즘 어떤 사장이 직접 일하겠어? 다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시키지. 아무래도 서울대 나와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좀 남다른 것 같아. 시어머니가 될 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학벌 얘기만 하셨어요. 저희가 대학생도 아니고 사귀는 동안에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렴풋하게 명문대 나왔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울대일 줄은 몰랐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곳에서 졸업한 사람이라 머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밥벌이는 하고 있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나왔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공부보다는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여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로 이렇게 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제가 지방대를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밥벌이를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찾아오고 며칠 뒤 다 같이 밥 먹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마랑 한번 밥 먹으려고 자리 마련했어. 이번에 우리 엄마 만났다며. 혹시 엄마가 또 서울대 얘기했었어? 우리 가게 오시자마자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보니 조금 신경 쓰이네. 제가 침을 하듯 얘기를 꺼내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어요. 본인 앞가림만 잘하면 됐지. 서울대고 명문대고 뭐가 중요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이 명문대를 안 나왔다고 해서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어른들은 서울대를 좀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냥 당신이 그러려니 생각해줘. 저도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자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나름 시어머니들이 좋아한다는 선물도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어요.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눈치를 보게 됐죠. 그때 저희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는 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린데 책임감 있게 본인 가게 꾸리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결국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가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 생기면 가게 하는 거 힘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리고 솔직히 가족들 사이니까 물어보겠는데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 돈은 좀 되는 거야? 괜히 마이너스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지도 않던데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냥 접고 집에서 우리 아들 내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저 혼자 가게 일하고 있다 보니 인건비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재료비나 월세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제외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매달 1,000만 원이나 번다는 말에 시어머니 눈동자가 조금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대였기도 했고 저희 가게는 약 5시 정도가 되면 물건도 많이 빠질 때였거든요. 예약하신 분들은 6시, 7시 정도에 찾으러 오시니 방문하셨을 때 한간 제 모습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적지 않게 벌고 있다 말씀드리니 좀 놀라셨나 봐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은 제 편 들어주고 싶었는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는 300만 원에서 많아야 350 버는데 솔직히 나도 얼마나 벌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버는 돈의 2배네. 진짜 대단하다. 그치 엄마?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거야. 뭐 그 정도 벌면 계속 장사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들 돈 필요하고 그럴 때 목돈을 턱턱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도 학교 좀 좋은 곳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쩌겠니. 이제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본인 아들이 저보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때문인지 조금씩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만나고 나서 2일 정도 지났을 때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종이 하나를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무슨 종이지? 라는 생각이 봤는데 서울대 졸업증이었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서울대 나오지도 않아 놓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졸업증명서 몇 부 복사해 왔어요. 이렇게 서로 확인해야 나중에 뒷말도 없는 거죠. 저희 엄마는 당황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는데 저희 아빠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저희 시어머니 편을 드셨습니다. 안 써둔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학벌 속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똑부러지는 안 써두니 교육을 잘 시키셔서 서울대도 갔나 봅니다. 저도 명문대 출신 사위 덕분에 기 좀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문대 대학 중에 서울대가 최고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를 졸업한 사위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중에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위가 생기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좋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엄마는 서울대 졸업장을 복사까지 하며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하신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저랑 엄마는 조금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니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좋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친정에서 집을 한 채 해주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셔서 그냥 저희 돈으로만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때에는 신세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줘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친정에서 집을 해주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반반 결혼을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는 도중 저희한테 아이가 찾아왔어요. 만약 아이가 일찍 생기면 낫자는 생각을 했던 터라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타이밍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남편 사업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생각보다 입덧도 빨리 한 편이어서 매일같이 설탕 냄새를 맡다 보니 헛구역질도 많이 나오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가게를 좀 쉴까란 생각이 들었을 때였죠. 만약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도 부담 없이 가게를 접고 태교를 신경 쓰며 쉬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이상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아이 태어나고 나면 당장 산후조리하는 시간에는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직원에게 레시피부터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며 둘이서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직원이 빠르게 배워서 제가 쉴 수 있는 날들이 생겼어요. 여기에 남편 사업도 조금만 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 제가 만삭 때 저희 남편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게 될 줄은 짐작도 못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행히도 제 가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애 낳고 산후조리까지 약 3주 정도만 자리를 비우고 가게를 나가게 됐어요.